저는 영상 올리면 네. 편집을 하긴 하지만 내용에 대한 편집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날 것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만 딱 해서 올리거든. 그러니까 모든 너의 목소리가 다 올라갈 거야. 그냥 너무 그거에 대해 부담스럽다면 감내하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올리기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나도 살아야지. 나도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보어 원자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과 그 전자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이해가 안 갈 거야. 오비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양자적인 관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실 말이 안 돼. 현상으로 우리가 이걸 여기다가 쓰고 보이긴 하겠다. 자, 이 현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보어가 얘기를 한 이 선 스펙트럼, 우리 지금 보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특정한 위치에만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서 얘네들보다 특정 에너지 값을 대변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그림을 항상 그려주시는데 맨날 하는 게 여기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궤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면서 흡수 스펙트럼, 내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이 방출된 에너지가 방출 스펙트럼이 돼서 이러한 특정한 값들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면 틀린 설명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설명이에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보어 원자 모형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은 불연속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 자, 조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게 이 전자 궤도에서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 전자에 대한 에너지 준위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를 받다 말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걸까? 도달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럼 받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선 스펙트럼의 그 에너지 파장도 나타나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파장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뭐겠어? 이 설명 자체가 우리가 학교에서 듣는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고등학생한테 양자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얘네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존재를 하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여기로 에너지를 받으면 순간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더 옳은 생각이야.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 우리는 이 보어가 얘기를 한 불연속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한다. 이 보어가 얘기하는 이 불연속성이라는 것이 특정 위치에서의 에너지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있었어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요. 보어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형이라고 알 써 있어. 어떤 원자? 수소 원자. 수소만 설명 가능해요, 심지어. 우주에는 총 몇 종의 원소가 있다? 118종의 원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설명이 가능한 거야. 자, 왜 이러한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것이 일단 기본이야. 이거를 스탠다드로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수소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가 몇 개? 한 개야. 자, 선생님이 여기 2개
개의 전자를 봐볼게. 전자, 전자. 두 전자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할까 안 할까? 하지.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가 서로 어때? 이론에는 속력이 작용을 해야 돼. 자, 도어에서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 수소만 생각을 한다. 그럼 실제로는 얘가 수소 원자 모형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되면 달라질 거라는 거야. 일단 그래도 수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전자 껍질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갖게 된 에너지의 값은 사실 줄어들게 돼요. 이거 무슨 말이야? 에너지의 값이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에너지의 값이 커질 건데 커지나? 작아지나? n제곱분의 131이면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거 맞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테니까. 자, 에너지의 값이 커진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에너지가 커진다는 개념도 이해를 해야 돼. 복잡해. 그래서 자, 에너지가 커지면은 전자가 어떻게 될까? 얘 변화. 자, 우리 조금 띵킹할 게 이거야. 우리가 에너지가 큰 상태를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상태야. 물체를 높은 곳에 올려놓은 상태. 이 상태는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너무 잘 어울렸는데? 어떻게 됐어? 우리가 과학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화학에서는 그런 거겠어. 반응이 약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수소에서 전자가 높은 스테이트까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전자는 다른 것들이랑 상호작용하기가 쉬워져. 즉, 이 수소 원자핵에서 얘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더 세지고 있다는 얘기죠. 무한대 힘을 주면 얘 전자가 어떻게 돼서 빠져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넣었고요. 이때 요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게 EN 이퀄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바뀌려면 이 2에서 이 1으로 간다라고 하면 4분의 마이너스 1312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311을 계산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갖게 되는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에너지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3 1312 요거였나? 그거였던 거 같아. 4분의 3 1312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원하는 바는 아니야. 다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전자와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할 거다라는 거야.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 얘네도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상태가 올라갈 거다. 에너지를 얻게 되게. 그러면서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낼 거고, 얘가 줄어들면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이 정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 나중에 현대적 원자 모형으로 따라가면은 여기에서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봅시다. 에너지 상태가 올라가면은 흡수이고 내려가면 방출이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좀 봅시다. 이가 클수록 에너지가 클수록 불안정하다라고. 그렇죠.
화학에서 어떤 분자가 갖고 있는 분자 자체의 에너지가 크잖아. 그러면 그 분자는 쪼개져서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로 바뀌게 돼요.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부분 안에서 보면. 근데 그것을 관여를 하는 게 화학 결합은 누가 주관을 한다? 전자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큰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전자가 마지막에 있는 모든 전자까지 다 빠져나가면 그걸 우리가 또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 플라즈마 상태가 돼야지만 핵융합이나 핵 분열 이런 것도 일어나. 자, 그래서 보어가 얘기하는 건 요거였죠. 2N 이퀄 N제곱분의 131킬로줄퍼몰이고 여기에 있는 전자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불연 속성이 무엇이다? 핵심이다. 한 얘기야. 자, 이제 과학자들은 멘탈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애들이 뭐 한다고 전자가? 순간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머리가 미쳐 날죠, 사람이. 자, 여기에는 이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양자역학에 있는 불합격성 원리나 아니면은 뭐 퀀텀 점프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대학교가 아니잖아, 우리. 고등학교니까 그런 거 설명을 안 하고 저게 가능해?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자. 이러고 넘어가자. 근데 불연 속성이라는 뭘 말씀하시나요? 에너지의 불연 속성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어떤 이 T 그래프가 있어요. 에너지 타임 그래프예요. 얘한테 내가 일정한 값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얘가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 13mm에서 갑자기 어떤 시점에 4분의 마이너스 13mm로 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중간값에 있는 에너지가 존재해야 돼? 네. 이런 상태 얘기야. 그럼 뭐야? 여기서 여기로 뭐가 할 거야? 점프를 뛴 거야.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역학적인 뉴턴 역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저 상태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과학은 자, 우리가 이 오비탈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오비탈은 이론이니 현상이니? 자, 이론과 현상의 차이가 뭘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빵과 관련이 있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구수한 냄새를 나타난다. 우리는 그 현상을 이용을 하고 있어야 안 했어요? 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어? 기원전 5000년부터 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라 이집트 문명에서도 빵이 발견이 되었다. 심지어 그때 맥주도 있었어. 효모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현상적인 부분은 그 오랜 옛날부터 우리가 쓰고 있잖아. 그런데 빵이 구워지면서 구수한 향이 나고 이거 왜 날까? 미리 익어서 무엇이 된 거야? 마이야르와 카라멜라이징이 되면서 나는 독특한 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효모에 의해서 발효 과정이 일어나고 이 발효 과정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죽이 부푼다. 이거는 현상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바꾼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론적인 부분을 몰라도 현상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것을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론이 먼저였지만 이론 물리학이라는 그 단계는 이론을 보고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해요. 뭐야? 현상을 찾아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이론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진짜 맞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겠다 하고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약간 좀 이상한데 약간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걸 불신하는 순간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진다. 사이드 교수가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걸 너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원래 양자역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지는 거야. 자, 현대적 원자 모형.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얘네를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비탈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게 돼요. 오비탈은 아까 전에 잠깐 썼는데 O, R, E, I, T 이게 무슨 뜻이죠? 궤도. 궤도예요. 전자의 궤도에 대한 함수 해서 이름을 오비탈이라고 지었어요. 이름도 잘 짓는 거지. 자, 오비탈이라고 지어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궤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이게 이론이 먼저였다 아니면은 실험이 먼저였다? 이론이. 이론이 먼저였으니까 함수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 계산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됐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주양자수와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는 SPDF와 같은 다양한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냥 조금 생각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고 요거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을 K, 두 번째 껍질을 L, 세 번째 껍질을 M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 S오비탈도 있고 S 그리고 P오비탈, D오비탈 요런 애들의 부양자수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더 얘기할 거예요. 잘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오비탈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지금 벌써부터 오비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비탈이 뭔지 아직도 몰라. 그럼 내가 오비탈이 몇 개인지 세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세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막히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자, K 껍질, L 껍질, M 껍질, M 껍질에 각각 들어있는 오비탈의 종류는 1s, 2s, 2p, 3s, 3p, 3d, 4s, 4p, 4p, 4f 해가지고 총 10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우리 몇 번까지만 쓰냐면 20번까지만 쓰기 때문에. 자, 오비탈은 한 칸의 박스를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P오비탈은 3칸 박스를 가지고 있고요. D오비탈은 지금 오비탈 수가 5개니까 5개의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1s, 2s, 2p를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은 한 개, 세 개 해서 총 몇 개의 오비탈? 5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자, 오비탈의 표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여기 왼쪽에 써있는 이 숫자는 주양자수를 나타내고요. 이 주양자수가 아까 얘기했던 전자 껍질의 번호예요. 전자 껍질의 이름은 K, L, N, N, O, P, Q, R, S, T, U 이렇게 가있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번호 숫자로 쓰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순서대로 1, 2, 3, 4를 붙여줬어요. 그럼 결국은 뭐야? 그냥 첫 번째 껍질이라는 말을 또 쓰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애들이 또 있어요. S라는 애와 P라는 애 얘네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세부적인 애들을 네이밍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P오비탈.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오른쪽 위에 내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산소를 표시를 산소보다는 5개 있으면은 산소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했죠? 산소의 전자는 몇 개 있다? 8개가 있어요. 바닥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은 각각의 오비탈마다 전자를 2개씩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1s에는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라는 거야. 이것은 뒤에 가서 전자배치 규칙을 다시 얘기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표기 말고 이게 2번 껍질이 가득 차게 되면은
2번 껍질을 가득 찼다라는 얘기가 이거 2P까지 가득 채워서 얘가 6개가 되면은 원자 번호 10번이죠. 얘 누구야? 네온이지. 그러면은 11번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11번이니까 3S까지 하나 이렇게 차게 돼요. 그럼 얘네 앞에 있는 것들 다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실 안 나와. 그냥 알아두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 선생님이 까먹고 이걸 하라 그랬는데 중간고사 때 저렇게 안 써가지고 감점을 당했어. 아니었으면 진짜 거의 다 맞았는데 두 문제 드리는 거예요. 자, 얘 양자수. 야, 에어컨 켰는데 왜 덥지? 나가서는 잠이 근데 원자마다 오비탈 종류는 그냥 다 여러 개일 수 있는. 네, 지가 가질 수 있는 건 여러 개예요. 나 이건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야. 이제 할 거야. 자, 우리가 양자수, 즉 오비탈을 좀 크게 써야지 영상을 보면 잘 보여.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해서 총 4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얘네들은 전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가 너를 지정할 거야. 컴퓨터에다가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너에 대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될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너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름표? 아니야. 컴퓨터에 너의 이름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 이름을 이제 지섭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동명이인이 찾히잖아. 동명이인이 생기지 않고도 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사진. 아니. 사진은 너무 크잖아, 용량이. 학번? 그렇죠. 학번이에요. 자, 학번의 구조를 얘기합시다. 자, 본인의 학번은 어떻게 되십니까? 21115입니다. 21115. 너 이거 어떻게 쪼개서? 2쪽에 11쪽에 11. 그치. 이게 오비탈의 근본이라는 거야. 오비탈이라는 것은 어떤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 너 학번을 지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가 학년, 반, 번호라고 하면은 이상하니까 반, 학년 반, 분단? 분단? 분단. 분단인데 책상이 2개밖에 없는 분단이에요. 여기는 이상한 분단이지. 그리고 분단의 번호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얘네들을 왜 이렇게까지 지정을 하는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리튬의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가장 밖에 있는 원자가 전자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사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리학적 혹은 양자화학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얘가 누군지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논문에다 이렇게 쓸 거야.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전자. 너무 말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그걸 함축시키는 게 오비탈의 역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얘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양자수는 학년반 분단 번호 중에서 실제로 얘가 담당을 하는 거는 이 학년이 전자 껍질 번호, 질 순서 안쪽부터보다
안쪽부터 1, 2, 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가게 될 거고요. 부양자수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당연히 전자 껍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순서대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부양자수는 반이야. 근데 여기는 불평등한 곳이에요. 세상이 잘못돼서 그래. 대학을 가보면은 학부 제도를 쓰는 대학이 있어. 자율 전공 학부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선생님 같은 경우 대학에서 물리, 화학부 그 전에는 선생님보다 위에 있던 학번들은 자연과학부 이렇게 갔거든. 처음에 1학년 때는 한 개의 학부로 시작을 했다가 2학년 때 학점 순으로 잘라서 물화생지 해양학부로 5개로 잘랐어. 성적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였을까? 됐냐? 너 같으면 물리 가거든요. 화학 아니면 생명이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이 물, 화, 생, 해양, 수학, 통계 6개구나. 화학 생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수리, 수학학은 그 다음에 높고 수, 통 얘네들이 좀 비슷하고 이제 물리와 해양의 각축전이 일어나요. 보통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얘네들도 에너지 값이 그럼 어디가 크다? 화학이 컸던 것처럼 부양자 수도 순서대로 얘가 S, P, D, F 요 순서로 쭉 넘어가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S, P, D, F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근데 0, 1, 2, 3 이렇게 라벨링을 해놨어. S가 0, P가 1, D가 2, F가 3 이렇게. 자, 반응할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요. 자, 이게 자기항자수인데 에너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SO비탈 같은 경우는 여기 방위항자수까지 방금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방위항자수가 0, 1, 2, 3을 갖게 된 이유가 사실 얘 때문에 갖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자기항자수를 표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여기를 설명을 할게요. 자기항자수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은 하나, P오비탈은 한 개 있어요. 3개, D오비탈은 5개, F오비탈은 7개를 받아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개수를 정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여기 부양자수는 우리가 넘버, 부양자수는 L, 자기항자수는 ML, 스핀 자기항자수는 MS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걸 7개로 만들려면은 이걸 수학적으로 정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요, ML이 마이너스 L보다 크고 L보다 작은 정수 약자가 뭐였지? 자연수는 N이고 정수는 S였나? 잘 모르니? 아무튼 여기에 있는 요 레벨이 S에 이렇게 속하면 된다. S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안 쓰는 거. 틀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S오비탈 라벨링이 몇이라고? 0이라고 했잖아. 0이랑 0 사이의 정수는 뭐 있어? 0. 그래서 한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려고 얘를 0, 1, 2, 3으로 만든 거야. 그럼 얘가 0, 1, 2, 3이 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작게 써줄게. 얘 주연자수가 n이라고 했으니까 n에 마이너스 1까지 포함을 하는 0부터 시작한 정수들을 얘기했는데 음의 값이요.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요거는 몰라도 돼. 사실 이것도 몰라도 돼. 왜?
결국에는 1, 4, 5, 7 하고 우리가 외울 테니까 몰라도 돼. 자, 스피는 뭐냐면은 번호인데요. 지금 분단이 몇 개야? 자리가? 두 개씩 있어. 그래서 얘네들 S반에 분단이 한 개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단에 2명씩 앉을 수가 있어서요.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번호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번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오비탈을 사실 다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해봐야지 알겠죠. 한번 옆에다가 해볼게요, 하나를.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써보자. 첫 번째 껍질, 1번 껍질. 우리 여기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그래? 전자수 2개. 1축에 2개 들어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이면 주양자수가 몇이니? 주양자수가 전자 껍질. 그럼 주양자수 몇? 1이야. 자, 1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양자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n-1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 0인 S. S 오비탈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에 몇 개 넣을 거라고? 그래서 1번 껍질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전자를 1s2 하고 끝나요. 얘는 이제 p 오비탈을 가져 안 가져? 가질 필요가 없잖아. p 오비탈은 분단이 몇 개야? 3개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총 8개가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지금 2개만 원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마. 그냥 들어. 2번 껍질로 넘어가면은 2번 껍질은 전자 몇 개죠? 8개 채워야 되잖아. 8개. 그럼 2번 껍질 주양자수 2. 얘가 가질 수 있는 거 S오비탈 그리고 P오비탈 이렇게 가지게 될 거라. 왜? 2-1 하면은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작고 0보다 큰 어떠한 정수는 누가 된다? 0이랑 1이 되니까 0이 S오비탈 1이 P오비탈.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면 안 돼 사실. 그냥 외워서 그냥 하시면 더 편해요. 계산하기 더 힘들어.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S오비탈에 아까 전에 분단이 몇 개? 1개, 0 하나 있고 얘 마이너스 1, 0, 1, 3개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가 몇 개 생긴다? 2개, 6개가 넣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는 ES2, EP, U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1 같은 데서 지금 자기 마이너스. 자기 양자수의 이 세 개를 우리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자 같은 반 안에서 분단이 다른 게 의미가 있어? 너네 반에 1분단, 2분단, 3분단으로 나눠져 있지? 너 1분단에 있을 때랑 3분단에 있을 때랑 너의 의미가 달라져? 아니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분단이야 아니면 반이야? 반을 짤 때는 어떻게 짜는지 알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력 수준을 맞추기 위해 아이들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몇 번까지지? 저희 20번까지 썼어요. 반 11번. 11반? 그럼 1등부터 11등 12등부터 22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돌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랑 싸워서 같이 두면 안 돼 해가지고 반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반이 중요한 거야. 분단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분양자 수를 가지면 에너지 값이 일정한 거야. 같은 거야. 이 안에서 아무리 분단을 옮겨와도 얘의 화학 수준은 변하지 않아.
그 안에서 바뀐다고 해서 얘가 생활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가수는 그렇게 에너지랑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즉 얘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어디에 들어가는 얘네들의 에너지 값이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박스로 살짝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여기 에너지 값이 다.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까? 표시 안 해. 얘가 1이어도 되고 얘가 0이어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돼. 이런 게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서 박스를 표시할 때는 얘네들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오비탈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스핀자기양자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 얘가 업 스테이트, 다운 스테이트 두 가지를 가져. 근데 이게 스핀자기양자수 하면은 다들 좀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아요? 막 물어봐. 아, 선생님 이거 돌리고 있지? 선생님이 이렇게 서서 보고 있어. 얘 지금 무슨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반시계? 반시계를 돌고 있잖아. 선생님 물구나무를 샀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플러스 이 마이너스는 사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 넣을 때 그냥 넣는 애를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마이너스 1에 2개, 0에 2개, 1에 2개 각각 2개씩 넣어야 돼. 피오비타는 자기양자수가 3개가 있어. 2개짜리 분단이 3개가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렇군요. 이거를 한 번에 모든 거를 머릿속에 다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하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가.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야. 선생님도 지금 어때? 약간 흘러가듯이 그냥 얘기를 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도 없어. 선생님도 양자역학을 침대에서 짚고 던진 지가 100만 년이잖아. 그걸 어떻게 해?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서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하는지를 눈으로 봐야지 알아. 지금 이거 수식이랑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게 더 어려워. 우리 물리를 해서 알잖아. 자유낙하 운동을 수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서 그애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쉽니 어렵니? 어렵잖아. 근데 자유낙하 운동 영상 보면 아 되게 빨라지네. 바로 알잖아. 우리 이제 얘를 전자에 직접 넣어볼 거야. 넣어보는 걸 보면서 좀 알아봅시다. 이거 문제를 못 풀어주겠는데? 할만 너무 많아서 큰일이 나고. 자, 오비탈에서 에너지 조리를 얘기를 합시다. 아까 전에 그 P오비탈이랑 S오비탈이랑 에너지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전자의 구조는 사실 뭐야? 원자의 구조는 여기 안에 있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 둘 사이의 에너지의 값이 비슷해야 될지 정상이잖아.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1S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같다 하면서 이제 이해가 갔어.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2S에는 얘네 둘은 같은데 그럼 요거 옆에 있는 얘네들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해가 안 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8개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뭘 빠뜨렸네 실수로. 빠뜨렸네.
자,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의 모형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전자를 위치 얘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순간이동을 자꾸 한다 그랬잖아. 네. 우리가 걔를 쳐다볼 수가 있을까?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양자라고 했잖아. 전자라는 애는 굉장히 크기도 작고 귀여운 친구죠. 얘한테 내가 빛을 쏘면은 빛은 에너지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순간이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측정한 이 전자의 위치는 확실하게 그 위치에 있던 걸까? 아니면은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을까? 측정이 가능할까? 측정이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S오비탈은 이런 동그란 부채 형태를 띠고 있고요. P오비탈은 이런 아령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P오비탈을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쓰는 좌표계 안에서는 XYZ 좌표계, 뭐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렇게 써도 되고 뭐 반대로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쓰고 이 아령을 그리는 요 위치에 전자가 있을 확률, 요 위치에 전자가 있을 확률, 이 위치에 전자가 있을 확률들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P오비탈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에너지 값은 전부 다 같고요. 따라서 여기 있을 확률이랑 그리고 여기 S오비탈 이렇게 있을 확률 이렇게 있겠지. 얘가 뭐야? 이 P와 이 S에 대한 전자의 에너지 위치에 대한 확률이에요. P오비탈이 S오비탈보다 더 어때? 위치가 멀리까지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우와 하고 넘어가세요. D오비탈은 생긴 거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게 학교 책에 P오비탈이랑 S오비탈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생김새가 그럴싸하게 생겼잖아. 근데 D오비탈은 생김새가 그럴싸하지가 않아서 그래. 이거 봐, 이거 봐봐. 얘네들의 생김새를 봐봐. 그럴싸한가? 면을 통해서 한 개면 두 개면 세 개면 네 개면 표현하고 갑자기 도너츠가 나와요. 그래서 참고로 저런 도너츠 모양도 과학자들이 계산을 통해서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자가 여러 개가 되면 저렇게 지들끼리 아까 얘기했던 청력에 의해 위치를 마구잡이 바꾸게 돼. 그래서 1s, 2s가 서로 달라지고 2s, 2p가 서로 달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한 개잖아. 네. 따라서 얘가 2s와 2p 사이에 에너지 값이 서로 같게 돼요. 왜? 얘의 위치가 누구에 의해서 정해졌으니까 처음 주어진 에너지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얘네들이 전자와 서로 상호작용한 위치에 따른 그 청력에 대한 것은 계산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핵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드러나잖아. 이것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형태 안에서도 여기에서 이 전자와 S오비탈에 있는 전자 사이에 청력을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P랑 S랑 이게 너무 헷갈리는데요. 순서를 써줄게. S, P, D, F 순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자기 연주수랑 이게 다 이해가 돼서 안 돼요. 자기 연자수는 이 S라는 애 안에 몇 개의 전자를 넣어줄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까 전에 SO비탈은 둥그렇게 생긴 걸 보여줬고요. PO비탈은 이렇게 생겼었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는 그래도 형태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을 -1, 0, 1로 놓았고 얘는 동그랗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구분이 없어서 0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자기 오비탈이라는 건 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오비탈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이 P고요. 얘가 누워있는 형태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 선생님 아까 네. 이게 지금 이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0이랑 이게 그래서 결국에 0이라서 한 개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근데 아까 두 개 단위라고 하셨으면 그것도 두 개. 아, 이게 SO비탈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 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아까 전에 분단의 자리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는 1분단 위에 거, 아래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근데 얘를 가운데 칸막이를 지우고 써요.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이 1분단이라는 게 아까 얘기를 했던 0번 S의 자기 항자수 0번이라는 게 요거 한 칸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그 분단 표시한다고 책상 두 개를 그려놔서 지금 네가 머리가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뒤에 가서 박스 형태로 이제 다시 그려주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근데 개수가 아까 P가 3개라고 하셨는데 그거요? 6개요? 자 이거 보여줄게 그냥 한번. 아까 전에 우리 산수했잖아. 네. 자, 첫 번째 S밖에 없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2S, 2P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아까 전 얘가 둘, 넷 이렇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8번이니까. 그러면 얘를 이 형태가 아니라 전자를 모두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우리 더 이상 이 산소의 전자를 루이스 전자 정식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실제 전자의 위치와 모양이 구의 형태와가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맞아 틀려? 그 원전 모형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전자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한 칸으로 그리면 1S야. 한 칸으로 그리면 S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한 칸이면 S, 세 칸이면 P, 그럼 5칸이면 뭐겠어? D.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산소에서 왜 2S2랑 저기 또 왜 P고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요. 그래서 S2. 이게 네, 왜 저게 나뉘어? 전자 2개는 S. 그게 아까 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누구야?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청력이 없기 때문에 얘 에너지 값이 달라지지가 않는데 다전자 원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자가 여러 개인 애들은 S와 P가 달라지게 돼. P는 전자가 너무 많은 상태라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지금 몇 개는 그 껍질에 최소 3개는 되잖아. 그럼 그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힘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 밀려나가는 힘들에 의해서 얘 에너지 값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 불안정한 에너지 값에 의해서 스테이트를 2개로 나눠가지게 되는 거야.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스테이트 값이 늘어나서 p 오비탈뿐만 아니라 d 오비탈, f 오비탈까지도 다 포함을 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하나의 껍질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너무 많아서 각각의 에너지 값들이 다 달라져.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그런데도 2개씩 묶으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똑같아. 왜? 하나는 위로 돌고 하나는 아래로 돌으니까 자기적인 청력, 자기 인력이 발생을 해요. 어느 정도. 그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은 에너지 값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깊게 들어가지 말라니까. 네, 그래서 다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가 P보다 그래서 에너지의 안정성이 더 높아. 전자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불안정해지잖아.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1S 넣고 2S, 2P 여기까지 맞아. 3S, 3P까지 맞거든. 근데 3에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니까 D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4S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3D로 넘어가.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나한테 묻지 말고 좀 유튜브를 봤으면 좋겠어. 네, 여기까지만 뭐 있을 거야 실제로는. 이 3P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왜 여기서 우리가 이 3, 자 원자품 우리 몇 번까지 배웠는지 기억나? 자 S 오비탈 몇 칸? 한 칸.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각 칸에 몇 개씩 들어간다고? 2개씩 들어간다 그랬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하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야. 전자가 총 몇 개예요? 우리 원자번호 몇 개까지 배웠다고? 자, 화학에서 우리가 지금 외운 거는 주기율표에서 전형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야, 컴퓨터 멈췄어. 야! 자, 혹시 철이 이온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화량이 몇인지 아니? 금속인데 마이너스네. 플러스죠. 2 플러스 아니면 3 플러스 두 가지를 가져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나트륨 이온화하면 몇 가죠? 플러스.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내가 여기 앉으면은 그냥 잠깐만 오른쪽 짧은 거 아니야 오른쪽 나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형태 옥텟 규칙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사실 틀렸어. 완벽하게 틀린 이론이야. 하지만 일부 맞아. 일부 맞는 애들이 우리가 외웠던 이 빨간 박스에 차있는 얘네들인데 우리가 주기율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멘델레이프라 그러잖아. 멘델레이프가 원자번호 순으로 쭉 원자량 수를 쭉 나열을 하니까 얘네들이 일정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다. 그 일정한 성질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원자가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전형 원소에 속하는 애들만 일어나는 거야. 1, 2, 13, 14, 15, 16, 17, 18 얘네들만 그런 거고 그 사이에 2족부터 12족 얘네들 있잖아.
박사면족이나 아니면 라탄원족 이런 애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그게 맞지를 않아.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로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3D라는 애가 사실 어디 부분이냐면 사족의 여기 부분이에요. 사족의 여기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쟤네들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에너지 값이 더 크니까 어디로 들어가겠어? 비록 사죽이지만 3에 따라 더 채우고 있어. 그럼 최대각 전자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두 개를 유지를 해. 심지어 네 번째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 최대각 전자는 두 개고 원자가 전자 수는 몇 개냐면 3개, 4개 막 이렇게. 말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너가 배웠던 화학 안에서는 최외각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어땠어? 같은 거였잖아.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다. 하지만 18쪽은 0이다. 요것만 배웠잖아. 근데 얘가 틀렸다는 거야. 전이원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다룰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전이원수만 포함된 이 타이스까지만 보게 되는 거야. 원자 번호 20개, 완벽한 전형 원소들만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잘 외워가요. 네. S랑 P 이거는 그 외우면 돼. 들어가 있으면 전자수를 그냥 외워놓으면 돼. 내가 그랬지.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든 게 사실상 이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히려 머리가 터져서 죽을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냥 너가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그래도 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래서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사람들이 만들었구나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너에게 이거를 이해시키려는 생각은 지금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상이다 이론이다? 아니 현상이다. 현상이다. 왜 근데 그 현상만 자꾸 쳐다보면 되는데 이론적으로 얘네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냐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현상이 맞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분석적인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선생님이 전에 얘기를 했지. 대학교를 갔을 때 물리 시간에 대학교 갔을 때 교수님한테 혼났다고.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모든 걸 다 증명하려고 해가지고 혼났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까? 그러니까 과학은 뭐야? 과학의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일까 현상일까? 그러면 틀린 거야.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상이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학적으로 침을 맞았어. 발목이 나왔네. 과학적으로 설명돼? 안 되지. 근데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없을까? 찾으면 나오는 거야. 언젠간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발견 못한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 이론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론에 맞지 않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어. 그럼 그 현상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아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현상은 다 과학적이어야 돼. 그게 과학자들의 시선이야. 이론에 맞춰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에 맞춰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 호기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냥 기틀만 만들어 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책을 읽기
이게 기억, 니은, 니은을 배우고 있는 거야. 너는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라고? 전자의 합법 붙이기라고. 지성아, 너의 합법은 왜 존재할까?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한 걸로 끝나면 그게 의미가 있어, 없어? 실상으로 사용을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화학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딱 여기서 끝나요. 이게 끝이야, 끝 하고 사라져. 언제까지 사라지냐면 너가 대학교 2학년 갈 때까지 사라질 거야. 대학교 1학년에서도 양자화학적인 부분에서 똑같은 걸 그냥 오비탈 읽고 이름 붙이는 법만 배워. 그리고 또 끝나. 끝 하고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이름 붙이기고요. 이름 붙이기. 두 번째, 그 중에 센 놈 찾기. 방금 했던 1S, 2S, 2P, 3S, 3B, 4S. 요거 이름 붙이는 법이랑 누가 센지 이거 비교하는 게 이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 전자를 넣어보기야. 이거 세 개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 문제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 방법이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 지금 잘 따라와야 돼. 나는 책을 편집을 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라 너랑 생긴 게 달라. 싸움 원리는 약한 놈부터 해자라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즉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채운다. 이게 싸움 원리.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자, 아까 전에 P오비탈 세 칸으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 세 개 에너지 값이 어떻다? 에너지가 같아요. 에너지 같다. 즉, 내가 얘를 채울 때 이렇게 먼저 채워도 된다, 안 된다? 아까 저기 뭐라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하라고 했어. 그럼 같은 애들은 내 멋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라면 어디부터 채울까? 왼쪽부터 채울 거예요. 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의미는 없어. 왼쪽부터 채웠던 거는. 자, 파울리 베터 원리. 자, 한 개의 오비탈에 한 칸에 전자가 서로 다른 두 개만 채워진다. 이 말을 어렵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비탈이 완전히 같은 전자는 없어야 한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오비탈의 표시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했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야? 전자 하나하나에 라벨링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산소 아까 했으니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산소 이렇게 또 만들었어, 선생님이. 자, 내가 원하는 건 얘입니다. 그리고 얘예요. 그럼 얘네들을 표현을 하려면은 얘 1S, 2인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요. N, L, M, L, M, S.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수비자기양자수 순으로 얘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1, 빵, 빵, 플러스 2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오비탈 값의 최종형이야. 전자 라벨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얘랑 완전히 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 1 빵 플러스 2분의 1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겠지. 아까 전에 뭐라고? 플러스 2분의 1은 위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말을 어렵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한 칸에 위아래만 있다. 위아래 한 개씩 들어간다. 그래서 파울리 메타볼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얘가 위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훈트 규칙이 있어. 마지막 훈트 규칙이 세 번째인 이 훈트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요 EP4를 집어넣은 방법을 보세요. 그 앞에다가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넣었냐? 훈트 규칙이 얘기를 하는 것은 홀전자 혼자 있는 한 칸에 하나만 있는 전자가 항상 최대값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 얘네들의 에너지 값이 전부 다 어떻다 그랬어? 다 같은 에너지 값이야. 그런데 한 칸에 두 개가 들어가면 에너지 값이 얘네들끼리 서로 같을까 다를까? 달라. 자, 이게 좀 아까 전에 얘가 뭐라고 했어? 분단이라고 그랬잖아. 책상에 두 명씩 앉을 수가 있어. 큰 책상으로 아까 썼으면 이거 안 헷갈렸을 텐데 이렇게. 자, 그래서 네 친구 이름 두 명만 얘기해봐. 성현이랑 한별이랑 지섭이 너가 반에 들어왔어. 너네 세 명만 딱 수업을 들을 거야. 어떻게 앉을래? 두 명이서 하나 아니 너네만 앉는다니까 반전. 이건 전체 너네만 앉을 거야. 어떻게 앉을래? 하나 그래. 이렇게 앉을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앉았어. 너는 어떤 의심을 하겠니? 이 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씩 이 넓은 공간에 하나씩 있는 게 뭐야? 편함에 불편함이 없어. 얘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큰 집이 있는데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여기를 굳이 남겨놓고 있으면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홀전자가 3배가 되게 이렇게 각각 만들어주고 앉을 데가 없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홀전자 수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그냥 아무거나 내가 그릴 때 자,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이러한 상태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겠죠. 그쵸? 아까 전에 이렇게 앉는 몰상식한 그 커플 두 쌍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안정적이겠지? 항상 커플보다 솔로가 안정적. 내년에 결혼합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볼래? 원소 1번부터 20번 중에 4번 4번 말고 좀 더 크네. 그래 11번을 나트륨을 해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거 머릿속으로 처음에는 요렇게 잘라. 이게 뭐냐면은 여기 1S 2P 무슨 소리야 2S 2P 3S 3P 4S 이렇게 머릿속에 잘라놓고서 생각을 해. 자, 전자
개씩 들어간다? 총 2개. 여기는 총 8개. 총 8개, 총 2개.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또 어떻게 쪼개진다? 2개, 2개, 6개, 2개, 6개, 2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게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나트륨은 몇 개 전자가? 빨간색 어떻게 되냐? 11개야. 자, 쌍원리 어디부터 채운다? 앞에부터 채운다. 2개, 2개, 6개. 몇 개 채웠니? 10개 채웠네. 한 이렇게 채울 거라. 채우는 걸로 넘어오니까 이해가 빠르구나. 그래, 내 거야. 결국 이건 현상이라서 하는 법만 알면 돼. 오비탈 수가 얼마? 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잘 얘기했어. 그럼 이제 S는 몇 칸? 2칸. S. S 한 칸인데. 한 칸에 2개. 하나, 둘, P는 3칸이라고 했어. 네. 1S, 2S, 2P, 3S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죠. 전자 몇 개라고? 11개를 채울 거야. 11개의 전자에. 전자. 자,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해. 어떻게 하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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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채워야 돼. 그러니까 위아래를 채우고 P에서 3개를 다 위를 채우기 전까지는 아래를 채우지 말라는 얘기야.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이 모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죽일 거야. 그것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네가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같은 규칙으로 우리가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냐면은 쌍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홍수 규칙 모두 다 만족하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해요. 요 단어도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이 바닥 상태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쓰면은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아까 전에 중간중간 막 스테이트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상태를 우리가 이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하나를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2개를 따로 얘기를 해.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사실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겠지. 그라운드라는 게 바닥이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거야. 지지하고 있는 가장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누워있는 게 우리가 어때?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정적이잖아. 제일 안정적인 상태라는 거야 항상.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자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되는 건 있어. 뭐냐면 학번이 같은 사람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선생님이 학원 생활을 진짜 이렇게 오래 하면서, 그리고 나도 학교를 다녀보고 대학교도 다녀보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딱 한 번 학번이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내가 본 건 아니고 그 학교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떤 애가 갑자기 이제 선생님한테 막 울면서 온 거야. 학원 애가. 그게 점수가 이상해요 하면서 막 울어. 걔가 공부 잘하는 애거든.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오류로 다른 같은 학번이 2명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OMR 카드의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전산오류 그게 학번이 계속 계약번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걔는 그 다른 학생 때문에 서로 바뀌어 있었어. 근데 학년이 걔는 1학년이 걔는 2학년. 그럼 안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요게 에너지를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나의 도플갱어가 생겼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받는 거는 첫 번째, 모든 전자가
에너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1S에 있는 얘가 사라지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에너지를 받으면. 이런 거 가능. 알겠죠? 이런 거 가능해요. 자, 그런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해. 왜? 내가 누워있다가 기분 좋게 일어났으니까. 영어로는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분 상태야. 직접 번역을 하면은 약간 우리나라 말로 가면은 그거를 직역해버리면 너무 그래가지고 들뜬 상태로 바뀌었는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 난 흥분 상태가 맞다라고 해.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아드레날린 딱 꽂히면 어때? 그게 하이해지잖아. 그런 흥분 상태지. 이게 막 그런 의미의 흥분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네.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 들뜬 상태를 표시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바닥 상태가 아닌 모든 상태는 전부 다 들뜬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태도 가능하다. 1S, 2S, 2P, 3S, 3P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도 가능하다.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이동을 했죠. 아, 새로 생길 수도 있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뒤에는 사실 그냥 표시를 안 해주는 거야. 그 빈칸인데 노사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의미인 거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수소할 때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계속 올라가는 거. 무한대로 받으면 빠져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떠한 규칙이 없어진 걸까? 파울리 베타 원리. 일단 쟤는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자, 싸움 원리가 깨졌죠. 아래부터 쳐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됐잖아. 싸움 원리가 깨짐. 그리고 또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를 배치한다. 이거는 어때요? 얘는 뭐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저 홈트 규칙을 만족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산소 같은 애들 얘기를 해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얘가 뭐야? 홈트 규칙을 만들어.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는 요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홈트 규칙. 위, 아래. 이름 외우는 게 어려워. 그러면 아래나 위 이게 안 되는 건 무슨 규칙이? 그게 파울리 베타. 이 베타라는 단어가 베타적인 할 때 그 베타야.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게 있으면 밀어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수업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할게요. 이제 이온의 전자 배치를 얘기를 합시다. 이거까지만 하고 끝나. 한 문제도 못 풀었어. 결국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것이야? 하나도 모르겠지. 근데 전자는 넣을 줄 알 것 같지. 그래, 너한테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전자만 넣을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뭐 하라고? 이름 붙이고 센서 찾고 전자를 넣어보자. 요거 세 개만 할 줄 알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시험 문제. 사실 우리가 앞에 1시간 동안 얘기한 부분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뭐 얘를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단 한 문제도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알아. 자, S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가나요? 2개요. 하잖아. 그럼 몇 칸이요? 한 칸이요. 자, 그게 자기한 값은 0이잖아.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냥 그 부분을 빼고 수업을 할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해.
근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면 애들이 왜 설명 안 해줘요 하고서 또 그래. 시험에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게 스툭에 안 나오는 스툭의 내용에 왜 안 나와? 뭐가? 아까 아 문제에 왜 안 나와요 이거? 아니 여기 개념에 네. 0부터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정수 자연수 그렇게 표현해도 돼. 말을 정수 자연수 그렇게 써놨을걸? 여기 쓰이잖아. 정수 값을 가진다. 양의 정수 값을 가진다. 써있지. 그치? 자, 무슨 에너지 움직이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아래 위 아래가 돼 있는 애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를 움직이고 싶을 때 위에 애를 빼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냥 아래에만 남잖아요. 응. 그것도 가능해요. 상관없어. 극단적인 경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리튬의 전자를 생각을 하면 1s, 2s 해서 둘 하나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진짜 극단적으로 너가 핵융합 하고 싶다 그랬나? 아닌가? 너 다른 거 어떻게 식품이에요. 식품이지. 핵융합 하고 싶다고 했던 애가 있거든. 나한테. 다른 나옵니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 모든 전자가 빠져나가는 상태. 그러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여기 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플라즈마는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니까. 그럼 얘네들이 여기 빵빵으로 바뀌고 막 8S 막 이런 데로 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8S는 없겠죠. 118번밖에 없는데 5S나 7S, 7S, 7D 막 1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갈 수 있다. 이미 여기까지 넘어왔으면 얘는 부속하는 힘이 더 작으니까 얘는 조금만 되면 다 나가. 이건 다 가능해. 문제는 건 없어. 그래서 전자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세상에 자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땅과 건조한 날에 요즘에 학교에서 산소스레퍼를 안 씻더라고. 바닥도 나무바닥이 아니더라고. 선생님 어릴 때는 그 나무바닥을 그냥 빵 하고 점프를 뛰어가지고 친구를 톡 하고 치르잖아. 정적이 왔어. 그런 거 몰랐는데. 자, 이온이라는 거는 양이온. 몇 쪽? 1쪽, 2쪽, 13쪽.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가 된다. 전자를 한 개 잃었고, 두 개 잃었고, 세 개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이온. 15, 16, 17kg. 전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자를 3개 얻었고, 2개 얻었고, 1개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이온은 전자 배치가 우리가 배웠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 18쪽이 되고요. 양이온은 이전 주기에 18쪽이 된다. 뭐 이거 아까 리튬 했었으니까 리튬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니까 얘 없어져서 누구의 전자 배치?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된다. 자, 헬륨 오비탈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1s 이렇게 쓸 거라는 거야. 음이온 플로린 할까? 플로린 9번. 우리가 플로린이 이렇게 되면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된다고? 네온. 네온은 1s 가득 채웠고 2s 가득 채웠고 2p 가득 채웠고 이게 이온의 전자 배치. 어렵니? 정말 쉽지. 이러면 개념적인 내용은 다 했고요. 그 문제를 선생님이 빨리 풀어줘야 될 게 있어서 이것만 좀 봅시다. 4번. 자,
학생 A가 그린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사실 잘못된 거 있나?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가나다라에서 가는데서 다 가능해. 다만 바닥 상태인가 들뜬 상태인가의 차이인 거죠. 자, 바닥 상태 누구죠? 바닥 상태는 지금 내가 홀전자 수가 최대가 되게 채우라 그랬지. 위 이렇게 채우라 그랬잖아. 위 두 개가 있어야 됐죠. 바닥 상태는 나야. 그러면은 바닥 상태가 아닌 나머지는 다 뭐야? 들뜬 상태가 되겠지. 기억, 가에서 모든 전자의 스핀자기 양자수의 합을 하래요. 스핀자기 양자수는 뭐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거야. 가,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 3개. 다 합치면 0이다. 맞네. 동그라미. 니은, 나는 바닥 상태다. 나는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싸움 원리 뭐였어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우라 그랬잖아. 채웠어 안 채웠어? 덜 채웠네. 그래서 답이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래요. 지금 바닥 원리나 들뜬 원리는 이제 싸움 원리에 상관없는 거예요. 바닥 상태나 뭐 들뜬 상태는 싸움 원리랑 큰 상관이 없죠. 이제 느끼겠어? 너의 그 수많은 궁금증이 사실 의미가 없는 궁금증이라는 건? 근데 저희 아까 전자 두 개씩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파워리 베타 원리. 그게 파워리 베타 원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진짜 혼자 스텝 공부하면 진짜 이해 못할 거 같아요. 그래, 이게 말이 엄청 어렵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한테 필요한 능력이랑 좀 달라. 또 하나 더 볼 거야. 뭐 볼 거냐면 8번 볼 거야. 8번.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자, 8번 표는 원자 번호가 연속이 2주기의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G까지를 얘기를 한대. 자, 2주기의 바닥 상태 원자면은 3, 4, 5, 6, 7, 8, 9, 10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자 번호 족 1, 2, 13, 14, 15, 16, 17, 18이고요. 자, 앞에는 기본적으로 오비탈을 여기다가 그리면은 얘네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1s2는 가지고 있어. 하나가 위, 아래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2s1, 2s2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또 공통적으로 2s2를 갖겠죠.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13부터 18까지는. 그 다음에 얘가 순서대로 위, 아래, 아래 채우면서 18번까지 다 될 거야. 자, 근데 얘를 다 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봐. 그리고 홀전자 수까지. 그래서 전자가 있는 오비탈, 얘를 계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몇 개? 하나, 두 개 있고요. 얘는 P가 이제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3개, 4개, 5개야. 왜? 1개, 2개, 3개 하면서 하나씩 늘어났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비탈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다 전자도 차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전자 있는 오비탈을 이렇게 쓰게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 끝이야. 전자가 있는 칸수를 세라는 거야.
오비탈의 수를 세라는 건 칸을 세라는 거야. 박스 크기를 세는 게 아니라 칸을 세는 거야. 거기 있는 총 칸. 아래로 가니까. 자,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즉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리고 얘는 B잖아. 하나의 B, 얘는 두 개. 하나, 둘. 3, 4, 5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 개씩 들어가 있었잖아. 이거 13부터 15는. 그렇지? 그러니까 둘, 둘, 둘 하고 그 다음부터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고요. 자, 홀 전자수. 혼자 있는 전자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보여줄게. 1족이야. 한 개. 2족이야. 두 개. 13족. 하나. 14. 둘. 15. 셋. 16. 넷이 아니라 둘. 17. 하나. 18. 0. 자, 혼자할 수 있지? 외워. 이거는 주기랑 상관없이 다 같은 값이에요. 주기 상관없어. 얘네들은 주기 상관이 있죠. N값은 어떨 때 왜 그러나요? 1, 2, 1 홀전자 숫자가 족에 따라서 1, 2, 1, 1, 2, 1, 2, 3, 2, 0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족에 따라서. 족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1족, 2족, 13족, 45, 16, 17, 18족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어차피 주기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외워가지고 풀기가 어렵지만 홀전자 수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도 보면은 저렇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 문제는 이거 홀전자 수를 나중에 구하기 때문에 다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일단 문제 한번 보자. 나누래 전자쌍둥이 오비탈 3, 4, 5의 x, y, z가 여기 바로 있네. 연속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치? 두 개 들어있는 거 3, 4, 5네. 그럼 얘가 x, y, z가 될 거고요. x의 홀전자 숫자는 하나다. 습관적인 하나. 기억. 그리고 끝나. 문제. 니은 y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전자가 있는 오비탈 수 4개. g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gm 2개.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거 풀 때 지금 선생님 이거 표 그렸잖아. 표로 푸세요. 표로 주기 전체를 그림 이렇게 나타내면은 문제가 좀 빨리 풀려. 괜히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머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방금 선생님이 했던 순서대로 전자가 있는 거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하면서 쭉 쓰고 전자 쫙 쓰고 찍어도 돼요. 이거 하면 돼. 수업 이렇게 하면 끝나게 돼요. 수업 여기까지. 딱 7시 50분이다. 홀전자 수 일단 외우긴 했는데 왜 저렇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홀전자 수. 혼자 있는 한 칸에 하나 있는 거. 한 칸에 하나. 그러면 홀전자 수 몇 개? 두 개? 그거 해봐. 싸움 원리 안 하고 돼요. 아니야. 바닥 상태로 만들었을 때 네. 요거야. 내가 아까 전 산소 했으니까 산소 계속 할게. 산소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플로린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홀전자 수가 2개의 3개로 바꾼다고. 족이 가지는 특성이야 이거.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서 3주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3주기 16조 황이지. 황 몇 번? 16번이잖아.
그럼 여기 다 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우면 똑같아진다. 골전선 몇 개? 2개. 이해가 안 가면 앞에 조금 넘어가면은 오비탈 다 그려져 있잖아. 그거 보고서 한번 세보세요. 한번 딱 세보면은 골전선 수가 몇 개인지 조에 따른 특성이 눈에 보일 거야. 그 마지막 페이지인가 있을걸? 개념에. 개념 마지막 처음부터. 거기 그림이 있잖아. 모든 게 다 그려져 있는지 않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전자쌍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쌍은 한 칸에 2개 들어있는 거. 그럼 1이라고 아까 써놓으신 건 뭐예요? 한 칸에 2개 들어있는 게 한 칸밖에 없다.